요즘 한국 증시 정말 뜨겁죠?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곧 터져버릴 위험한 거품일까요? 오늘 이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엇갈리는 두 전문가의 시각, 낙관론과 신중론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 겁니다. 다음으론 반도체 말고 또 다른 주인공, 이른바 금반지 섹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순서, 불붙은 시장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는지 먼저 그 엄청난 상승세부터 한번 보시죠. 와,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단 12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코스피가 무려 10%나 올랐어요. 5,500선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렸죠. 이거 정말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이게 정말 시장의 판이 바뀌는 어떤 근본적인 질서의 변화인 건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꺼져버릴 위험한 거품인 건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시장을 대표하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선엽 전문가와 윤지호 전문가인데요. 한쪽은 이건 AI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팽팽하죠? 자, 그럼 먼저 낙관론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들은 지금이 바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고 지금의 상승세는 앞으로 올 거대한 변화의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낙관론의 핵심에는요, 바로 이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물장사합니까? 이선엽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이익률이 너무 높아서 이거는 거의 물을 파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공급자가 시장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2020년 이익 전망치인데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불과 작년 9월만 해도 한 46조 원 벌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68조 원입니다. 3배가 넘게 뛴 거죠. 심지어 어떤 외국계 은행은 245조 원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예측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 겁니다. 왜 이렇게 전망이 좋으냐? 이게 예전의 반도체 사이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AI 시대잖아요. 빅테크 기업들한테 고성능 칩은요,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죽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곳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죠. 이러니 칩 만드는 회사가 슈퍼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보는 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반론도 있죠.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라고 경고하는 전략가의 목소리,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략가 윤지호는 유명한 투자대가 하워드 막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측할 순 없지만 대부할 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 어디까지 오를지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수록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신중론자들이 짚어내는 위험 요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지금 이익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80%?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당연히 경쟁자들이 어떻게든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겁니다. 둘째, 트럼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 변수가 터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금리가 확 튀어오르는 금리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칩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중국 같은 데서 대체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은 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AI 혁명이다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다 큰일 난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반도체만 얘기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축이 있거든요. 바로 금반지의 등장입니다. 시장에 또 다른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바로 금반지라는 신조어입니다. 금융의 금과 반도체의 반을 합친 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엔진이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금융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아니, 갑자기 왜 금융주냐고요? 여기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드디어 한국 기업들도 주주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배구조 개혁, 이른바 밸류업이죠. 둘째, 실제로 주주들한테 돈을 팍팍 돌려주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곳은 무려 54%가 넘는 돈을 주주한테 환원했대요. 마지막으로 이 금융사들이 숨겨둔 보물들이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회사 지분 같은 것들이죠. 이건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금융산업이 제대로 대접받는 선진국형 시장으로 체질 교선을 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주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각 어떻게 버무려야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전문가의 조언을 합쳐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낙관론자의 전략은 이거예요. 큰 그림을 봐라.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좋은 주식 한두 개를 꽉 잡고 길게 가라. 반면에 전략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변동성을 관리해라. 이미 투자하고 있다면 현금을 좀 남겨두고 만약 이제 들어가려는 거라면 서두르지 마라. 가격이 쌀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좋은 기업을 사라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전문가 모두 이제 시장의 판, 즉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시장은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게임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